사실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꿀팁이에요. 시는 요렇게만 읽어도 보장이 된다라는 네네. 점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보라 학원의 원장 안보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학원 유튜브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많이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독해를 할 때 가장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시 영역에 관해서 오늘 고지현 선생님 또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보라 학원 강사 고지연입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미모와 함께 오늘도 미모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아닌 것들을 짚어 나가야 되는 맞습니다. 장치가 많아서 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걸 이렇게 단계적으로 짚어 나가는 것은 오히려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주관적인 정서를 묻고 있다. 우리가 시인이 아닌데 그 시인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으면 시에 나온 문제들을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시가 수능에 나온다라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풀어서 한 개의 답을 내야 된다라는 건 네네. 사실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독해법을 만들고 그 독해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를 읽어나가면 네네. 사실 시도 읽는 방법이 존재를 하고 정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줄글 읽듯이 읽은 후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는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시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지금 좋은 말씀 듣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이거는 분명히 시험 보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자, 시험을 보는 학문이라는 거는 엄연히 체계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이나 어떤 감으로 아니면은 내가 타고났어야지만 가능한 거는 절대 그런 학문으로 해서 시험으로 더군다나 국가고시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점이시고요. 이 독해법과 그다음에 시를 읽을 때 평가원에서 출제자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어려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라고 하는 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꿀팁이에요. 그렇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네. 시는 요렇게만 읽어도 보장이 된다라는 네. 점이겠죠. 네. 자,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를 정복하는 단계를 4단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자,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읽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하네요. 그죠?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글쓰기의 단계를 보면 모든 글을 다 써놓고 그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그렇죠. 제목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현장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특히나 모의고사를 풀거나 내신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시를 풀 때 제목을 보지 않고 그냥 문제만 냅다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아이들이에요. 네네.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도 저희 반에서 4개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풀이를 시키고 네. 본인들이 오답풀이까지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걸 저한테 질문을 하게 하는 게 저희 반 이제 코스인데 네네. 아이들이 몇 명이나 우르르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를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시는 뭐 이별의 상황에 관한 시였고 네네. 그 상황과 정서가 비슷한 시를 찾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고등부였고 고학년이니까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제가 봐도 좀 어려워요. 본문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적용해서 찾아야 될 답이 참 아이들이 모두 와서 전 정말 이게 왜 이별에 관한 시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시의 제목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줬거든요. 제목이 뭐였냐면 이별가였어요. 아우, 안타까워. 이별가라고 거기 떡하니 나와 있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뭐 네. 이제 내용은 어렵죠. 막 흙이 우수수 쏟아지고 뭐 말도 이렇게 애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니까 아이들은 유추할 수가 없었죠. 근데 네. 본인들도 거기서 헛웃음을 쳐요. 이별가? 여기 본문이 이별가인 건 알았는데 왜 여기 이별가인 걸 보지 않을까? 제목만 보고 가도 50%는 먹고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시를 공부할 때 뭐 제목이 가지는 상징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좋아요. 네.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제목을 딱 놓고 그게 그 단어가 긍정의 의미의 시어인지 부정의 의미의 시어인지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거 안 되더라도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가 그렇죠. 뭐인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하다못해 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인지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장치가 제목이니 제목을 보고 그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로라도 제목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는 게 중요한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 안에 어느 정도 좀 독해 훈련 한 친구들이 이제 긍정 부정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되냐면요. 제목 안에는 무조건 중심 소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알아나가는 과정으로 읽어야겠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즉석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아니 시를 읽었을 때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시어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시들의 제목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이게 긍정일까 부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물론 원장님도 답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장님께서 한번 답을 내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야 뭐 이 밥 먹고 하는 일 이거라서 제가 말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학생들이 그 제목을 딱 줬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으로 맞아요. 제가 한번 답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아주 뭐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정도에 나오는 시인데요. 청포도 어떤가요? 청포도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포도는 나는 좋아하니까 긍정.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청포도 샤인머스켓이니까 긍정 비싸잖아요. 럭셔리하네요. 애들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네. 싱그러우니까 긍정. 너무 쉬어요. 부정.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청포도는 실제로 긍정의 시어였을까요? 부정의 시어였을까요? 긍정. 그렇죠. 긍정입니다. 왜? 포도 가운데 저도 푸른색 그렇죠. 청포도잖아요. 네네. 푸른색 포도이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고 포도라는 과일은 알맹이가 다다다다닥 많잖아요. 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시어였어요. 많이.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 이거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나오는데 해예요. 네. 해야 솟아라 할 때 해. 얘는 저는 최상위반이에요, 선생님. 아하. 그래서 해 자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뜨는 앤지 지는 앤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똘똘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해 자체만 가지고는 이걸 긍정이라고 할지 부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네. 그럼 뜨는 해는 긍정일까요? 네. 그렇죠. 완전 밝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긍정의 해가 분명하겠죠. 네. 그러면 지는 해는 어떨까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는 부정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러면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시의 제목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울음이 타는 가을밤 어때요? 저는요, 일단 울음 때문에 마이너스를 할 건데 타는 강이 좀 이상해가지고 확신이 없네요. 그쵸?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시어가 울음이잖아요. 그렇죠. 울음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긍정이라고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얘는 부정의 상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 볼까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때요? 이거는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빼앗긴 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빼앗긴 들판에 봄이 당연히 오겠죠. 근데 그걸 오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온 봄도 우리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부정의 시어가 확실하겠죠. 이런 식으로 시를 다 읽지 않더라도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시를 추측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목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를 잘 읽어가는 첫 번째 단계를 잘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참 예도 많이 들어주시고 쉽게 재밌게 풀어주셨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보실 테 거죠. 근데 집에 있는 아이와 그냥 이런 식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언어라는 것은 많은 노출이 결국에는 가장 편안하게 가는 길이다라고 강조하는 게 이런 얘기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시에 대한 어프로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좋고요. 다음은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사실은 시를 본격적으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문학이라는 건 사람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고 그쵸.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시어들 중에서 사실은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어가 어려운 시어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시어들을 붙들고 낑낑거려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열쇠가 있을 거야.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상황이 긍정이니 부정이니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긍정이니 부정이니 이걸 파악하는 데는 어려운 시어들이 꼭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쉬운 시어를 단서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파악해 나가도 시어를 풀어나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고3 아이들 수업할 때도 매주 강조하는 게 제발 고전에서도 마찬가지다. 왜 어려운 단어를 붙잡고 거기에서 낑낑거리니? 출제자들은 이걸 전공할 사람들이 아닌 보편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을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예로 들었듯이 어떤 울음이라던가 빼앗겼다던가 이런 단서를 주는 굉장히 이런 단어들은 쉬운 단어다. 그거를 체크하면서 읽어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고3한테도 강조하는데 이 훈련을 중등 때부터 계속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괜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것에 집착을 하고 그래요. 거기에 맞아요. 중요한 게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시를 읽어봐야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제가 네네.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했던 시인데 네네.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뭐에 꽂혀서 이 시를 해석을 못했을까? 네네. 함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상황에 화자가 놓여 있고 화자의 마음 상태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한번 판단해 보시도록 해볼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시는 이런 시예요. 창을 내고자 이내 마음에 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몰뻘새 크나큰 장돌이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감 답답할째면 여다자 볼까 하노라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네. 고전시라서 문자로 보여주면 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은 듣는 게 더 쉽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은 긍정의 상황이었을까요? 부정의 상황이었을까요?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근거는 뭐였을까요? 답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자는 너무 답답해서 그쵸. 뭘 하고 싶어 했나요? 창을 열고 싶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네. 내고 싶다. 어디에다가? 이내 마음에. 가슴에다가. 이렇게 쉬운 말이었어요. 네. 창 내고자가 5, 6, 7, 8번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은 뭐에 꽂혀서 이 시가 너무 어렵다 나 그랬어요. 정확히 알 수 있어. 어디에 꽂혔는지. 고모장지, 세살장지, 돌적이.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고모장지가 뭔지 돌적이가 뭔지 지금 장돌이가 뭔지를 그러니까. 설명해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장지문 돌적이 그냥 뭐 손잡이 뭐 제가 완전히 무슨 목수처럼 그런 걸 다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마음에 창내서 너무 답답하니까 열어서 보고 싶다는 얘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단어에 꽂혀서 아이들은 이 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전 정말 쉽게 이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이지만 쉽게 자기네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쵸. 네. 아이들은 정말 그게 안 보이는구나. 근데 이게 고전이라서 그럴까요? 네. 그럼 제가 또 현대시를 하나 준비해 와봤어요. 요거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자,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한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 화자의 상황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 같아요. 부정이죠. 부정이라고 왜 부정인가요? 이 사람이 부정이라고 판단되는 시어는 뭐가 있었죠? 분개한답니다. 분개하고 있었잖아요. 화를 내고 있어요. 네. 무엇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하고 있죠? 조그만 일에 분개한대요. 조그만한 일에 분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나는 첫 번째 줄에서부터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렇죠.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시를 읽지를 못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시인가요? 근데 왜 갑자기 막 설렁탕집 아줌마한테 욕을 하나요? 그래, 욕이 나오면 애들은 그거에 꽂혀. 불편해. 그죠? 불편해. 막 애들은 그러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설렁탕에 기름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 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어요?
왕궁의 음탕함, 아주 큰 일, 아주 부조리한 사회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죠. 그죠? 아주 작은 일, 50원짜리 같은 일에만 화를 내는 나의 옹졸함에 화가 나. 이걸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에 눈을 뜨지 못하고 어떻게 그 작은 장치들, 그 말장난들에 홀딱홀딱 속아져 넘어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문예창작과를 가서 시를 쓸 거야 하는 사람들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능이라는 시험에 이제 포커스를 놓고 어떻게 해결할까를 보는 건데 이때 이제 이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답변에 대해서 우리 고지현 선생님께서 예를 잘 들어주셨잖아요. 여기에 가장 공통된 오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나는 갈비탕 좋은데 왜 분해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정서를 거기다가 대입시킬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쉬운 단어로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네. 저의 입장에서도 이 시에서 제일 화가 나는 건 설렁탕이죠. 설렁탕에 기름만 나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못 써.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화자가 처한 상황, 주인공이 처한 상황.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왜 화가 났나?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런 거 꿀팁 대방출하려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 몇 그쵸. 가지를 더 공개해 보자면 문학, 즉 고전 운문에서 내난 국죽 나왔다 하면 얘네들은 싹 다 뭐냐면요.